여러분도 보셨지만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친미다래를 전남 해남으로 비정하는 논리 보면 이거는 역사학인 사학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기다라는 게 자연히 느껴지시죠? 아직도 총독부 시절을 사는 이들이 역사를 독점하고 사기술로 국민들을 삼행으로 만들어 이 나라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이걸 뿌리 뽑고 이들을 처벌해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목숨으로 되찾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남 해남에서 이제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요즘엔 전남 해남을 가지고 친미다래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막 공청회도 하고 돈도 쓰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분 말씀이 친미다래는 일본 서기뿐만 아니라 중국의 진서에도 친미다래가 해남이라고 나온다고 지금 해남을 갖다가 친미다래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꼭 요 사실을 친미다래가 과연 전남 해남인지 좀 밝히는 그 프로로 한번 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지금 친미다래를 갖다가 전남 해남이라고 하기 시작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2017년 5월 31일에 한겨레신문 노영석 기자가 이때 이미 썼어요. 친미다래 자투일가 해남에서 41개 해상세력 큰 무덤 때 확인. 일본 서기 기록한 해상세력 친미다래 실체 밝힐 단서. 여기에 벌써 뭡니까? 친미다래를 갖다 뭐라고 해놨어요? 해남에서 41개 해상세력 이라는 거죠. 과연 그런지. 또 하나는 일본 서기에서 기록한 해상세력 친미다래. 일본 서기에서 과연 친미다래를 해상세력이라고 기록했는지. 한겨레신문의 노영석 기자가 이렇게 제목을 뽑아놓고 마치 전남 해남이 일본 서기에 나오는 친미다래인 것처럼 지금 이제 기사를 이미 썼어요. 지금 가야사를 연구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임날분부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게 좀 알려졌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가야사를 임날분부사로 바꿔놓은 지는 오래됐어요. 오래됐다기보다 대일항쟁기 때부터 바뀐 게 없다라고 봐야죠. 바뀌는 신용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총론에서는 식민사학 비판하는 척하고 강론에 가면 식민사학 그대로 하는 그 행태가 계속되어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유적유물이 나오면 이미 설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전남에서 유적유물이 나오면 요건 가야계다. 요거는 일본에서 점령한 증거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행태가 오래됐죠. 그래서 이 한겨레신문 노영석 기자가 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남반도에 41,000m가 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인데요. 학계는 사람들이 쓸 때 학계는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보면 사학자들 전부가 저런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거죠. 안호리와 석호리 등 해남반도 일대의 무덤대를 만든 고대인들을 백포만 일대에서 철기를 매개로 대외 교류를 벌인 41개 해상 세력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대 일본의 사서인 일본 서기는 이 지역 일대에서 활동한 41세력은 친미다래라고 호칭하면서 369년 백제 근초고왕의 남방 정벌 과정에서 소멸했다고 기록해 놓았다. 보면은 이 신문 기사라는 게 우리나라 언론들이 왜 세계에서 이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꼴찌잖아요. 거짓말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고대 일본의 사서인 친미다래는 이 지역 일대 어디예요? 해남 일대에서 활동한 마한 세력을 친미다래라고 호칭했다. 100% 다 거짓말. 일본 서기에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와요. 일본 서기에는 친미다래는 뭐라고 나오냐면 남쪽 오랑캐, 남만 친미다래 그렇게만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야마도의 입장에서 쓴 기사가 하나 더 나오죠. 나의 친미다래. 그 두 번이 다예요. 거기에 어디에 뭐가 이 지역일 때 일본 서기에 무슨 해남이 나오고 마한 세력이 나오고 다 거짓말을 갖다가 전라도를 갖다가 고대 야마도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광분한
일가는 다 내용들이에요. 이번에 조사된 아노리 일대 고분군의 소멸 시기가 일본 서기 기록과 대체로 일치 않다는 점에서 친미달의 집단의 실체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연구원 쪽은 보고 있다. 이야기가 뭐냐면요, 해남 지역을 갖다가 고대 야마대 식민지다 라고 밝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버젓이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하냐. 이 시기에 369년 자체의 야마도에는 제철 기술 자체가 없어요. 제철 기술 자체가 없는 세력은 국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국가도 아닌데 한반도까지 건너와가지고 이 지역을 정복할 수 있냐, 이 이야기를 역사학자들이 해야 되는데 역사학자들이 논리 제공하고 한통속이 돼 있으니까 여기를 갖다가 지금 전남 해남을 갖다가 고대 야마도의 식민지를 지금 바꿔놓는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국고들에서 만든 거예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돈을 줘가지고 만든 건데, 여기에 친미다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걸 보세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서는 친미다래는 뭐라고 대놨냐면, 전라남도 해남 지역 백포만 일대에 있었다고 비정되는 초기 국가 시대 마한의 소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이 전자대전, 사전이란 뜻인데요, 이 사전에서 쓴 게 맞으려면 자기는 어떤 자료를 찾아봤더니 친미다래가 전라남도 해남 지역, 그것도 백포만에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초기 국가 시대 마한의 소국이었다. 이 세 가지가 어느 기록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거 보면 친미다래에 대한 한국향토문화 전자대전의 개설을 보면 신미국의 전통을 계승한 친미다래로 비정된 지역들을 보면 영산강 유역을 비롯하여 해남, 강진, 제주도 등이 있다. 벌써 여러분 보세요. 신미국의 전통을 계승한 친미다래, 이 말이 어느 기록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미국의 전통을 계승한 친미다래 란 말이 어디에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지금 영산강 유역을 비롯해서 해남, 강진, 제주도 등이 있다. 영산강 유역부터 해남, 강진, 제주도가 전부 다 고대 야마도의 식민지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전북 남한을 갖다가 야마도의 식민지인 김흥국이라고 우기다가 중국 사료 끌어댔는데 하나하나 분석해보니까 100% 거짓말이란 게 드러났죠. 여기도 또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서, 일본 서기의 위치 비정으로 친미다래가 영산강 유역, 특히 백포만 일대의 해남 지역이었다는 소리, 진서와 일본 서기에 친미다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미다래가 진서나 일본 서기에는 영산강 유역, 특히 백포만 일대의 해남 지역이었다는 소리, 여러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핵심은 이게 여러 연구자들, 뭐냐면 여러 일본 구구파 역사학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남한의 식민사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다. 이 근거는 여기 딱 하나 이거예요. 하나하나 다 살펴볼 건데요. 통일신라 시대의 친명현, 현재 해남군 현산면과 음이 비슷하고, 이건 뭡니까? 친미다래와 친명현의 친자가 음이 비슷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조사하면 애먼 사람 엄청 잡아요. 이 사람들 놀리면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호중 회장하고 같은 사람이야. 왜? 김자하고 중자하고 같잖아. 정확하지. 그러면 정확해.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태선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야. 왜? 박쥐가 같잖아. 이런 거예요. 이게 역사학자라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친일파라고 불렸던 육당 최남선 선생이 이 조선사편수에 회의할 때 고대사는 글자 한자 한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따져봐야 된다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친미다래와 친명현, 친자가 같잖아. 그러니까 비슷하고, 백제가 친미다래를 공격하기 전에 점령한 고해진과 가깝다는 점이 주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백제가 친미다래 공격 안 했어요. 야마도회가 친미다래를 도륙해가지고 백제에게 하사하니까 백제의 소고왕이 야마도의 사신에게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고 나와요. 그걸 갖다가 야마도회가 점령해가지고 백제에게 하사했다라고 일본 서기 원문 그대로 쓰면 일반 국민들도 야마도회가 언제 여길 점령해가지고 하사했어? 라고 질문할 것 같으니까 백제라고 싹 사기쳐가지고 그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신미다래가 신미국의 전통을 계승
계승했다 그러죠.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중국의 진서에도 친미달해가 나온다라고 앞서 주장한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중국 진서 장화열전이란 곳에 장화란 사람이 나와요. 이에 장화를 뭐 지절도독 이런 벼슬로 쭉 임명했는데 그래서 이민족과 중국을 잘 품었다. 동이마한의 신미 등 여러 나라들이 산에 의지하고 바다를 끼고 살았는데 주와 4천년이 떨어져 있는데 여러 대에 내부하지 않았던 20여 국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물품을 바쳤다. 여기서 글자 보세요. 동이마한의 원문을 보면 신미 제국 의산 해대, 여기에서 신미가 나오죠. 신미. 그런데 여기 친미 다례와 요 미자와 신미할 때 미자가 같지 않나. 그러니까 요거 진서에 나오는 신미가 친미다래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치원생도 이렇게 못할 걸 갖다가 이 나라의 유수한 대학의 역사학자들이, 대학 교수들이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좋아요. 요 신미, 여기에 어디 해남의 백포만 일대란 말이 어디 나와요? 이 여러 나라들은 의산, 해대, 산을 의지하고 바다를 두르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 산을 의지하고 바다를 두르고 있는 지역을 동아시아에서 찾아보면 수천 군데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해남의 백포만이다 라고 특정을 하려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미의 미자하고 친미다래의 미자가 같잖아. 이따위 거를 학문이라고 하고 있고, 이따위 걸 근거로 해남을 갖다가 지금 야마도의 식민지로 만드는데 국고를 엄청 쏟아부고 있는 게 우리 지금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백제가 친미다래를 공격하기 전에 점령한 고해진과 가깝다. 이게 말이 되냐. 진서에는 조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친미다래 자체가 안 나오죠. 그런데 진서의 위치 비중으로 보세요. 향토문화 전자대전에서 진서와 일본 서기의 위치 비중으로 친미다래가 영산강유역의 해남 백포만이라는데, 진서 조금 아까 살펴봤잖아요. 의산 해대, 산을 의지하고 바다를 끼고 있다 하는 그거하고 해남 백포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일본 서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야마도의 군사를 서쪽으로 돌려서, 이게 뭐냐면 369년에 야마도회가 신라를 공격합니다. 신라를 공격했는데 망한 거는 가야고, 그래서 가야에 임나칠국을 세웠다는 거예요. 369년에 신라를 공격했는데 신라 멀쩡하고 가야를 점령해서 거기에 임나칠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군사를 서쪽으로 돌려서 고해진에 이르러 남쪽 오랑캐인 친미다래를 정벌하고 백제에게 하사했다. 일본 서기엔 이렇게 나와요. 이 사실 자체가 거짓말이고 진짜인 걸 떠나가지고 여기에서 친미다래가 어딘지를 위치로 알 수 있는 거는 딱 남쪽 오랑캐라는 거죠. 남쪽 오랑캐. 그러면 저 위치 비정을 누구 관점에서 한 거예요? 야마도의 관점에서 남쪽에 있다는 겁니다. 남쪽 것도 오랑캐라는 거예요. 지금 전라도 사람들 다 지금 우리는 남쪽 오랑캐야. 그것도 누가 오랑캐라 그랬어? 야마도 외인들이 오랑캐라 그랬어. 맞아. 해남을 갖다가 남쪽 오랑캐, 일본인들이 보면 우리는 오랑캐야.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확정을 하겠다고 돈 쓰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국고로 쓰는 겁니다. 해남이 친미다래라는 주장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요거 하나는 해남을 갖다 친미다래라고 여러 식민사학자들이 우리 그렇게 몰고 가자라고 했다는 거니까, 요거 하나는 그나마 그들 입장에서는 사실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친명현, 현재 해남군 한산면과 친미다래의 의미 비슷하고 이렇게 써놨죠. 이 앞부분은 뭐냐면 여러 식민사학자들이 일본 서기에서 야마토회가 남쪽 오랑캐, 남만 친미다래를 도륙해서 백제에게 하사했다는 친미다래를 전남 해남이라고 보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렇게 쓴 거고요. 또 하나, 통일신라 시대의 친명현은 무슨 이야기냐면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면은 양무군이 나와요. 양무군이 현재의 전남 강진을 뜻하는 건데, 그 양무군 하나에 친명현이란 곳이 나와요. 이 친명현이 친미다래라는 겁니다. 그러면 친명현에 대해서 삼국사기 뭐라고 쓰고 있어요? 친명현은 본래 백제의 세금현이었는데 경도광 때 친명현으로 바꾸었다. 경도광은 통일신라 시대 때 사람이죠. 백제 때는 뭐라 그랬어요? 세금현이라 그랬어요. 세금현. 여긴 친미다래에서 한자도 안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 모른 척하고 경도광
전쟁 때 비록 몇백 년 후대지만 그때 침명연에 침자 썼잖아. 그럼 그 침자하고 우리의 영원한 조국 야마도회가 점령하고 남만오랑캐 도륙해가지고 백제에게 하사했다는 침미달에 침자하고 같잖아. 우리가 갔다는데 누가 따지겠어. 이렇게 해갖고 전남 해남을 갖다가 침미달해로 지금 둔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뿌리를 찾아보면 전부 다 일본인 식민사학자들. 침미달해를 강진이라고 우긴 인물이 지금도 남한 식민사학자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시에마스 야스카즈인데요. 이 시에마스 야스카즈는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이면서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의 간사로 있으면서 우리 역사를 난도질한 인물이죠. 우리 역사를 난도질한 인물들이 몇몇 있어요. 이마니시류, 슈다소키치, 이시에마스 야스카즈. 이들에 대한 남한 강단 사학자들의 존경은 우리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거의 신으로 여기에 신으로. 이 시에마스가 침미달해를 강진이라고 우겼는데요. 그 논리 보세요. 그 임나흥망사를 저희가 번역해서 놓은 건데, 둘째로 야마도의 서쪽의 정복지로 먼저 남만 침미달해가 있다. 첫 번째 정복지는 어디예요? 신라를 공격했는데 가야를 멸망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임나 7국을 세워서 임나일본부를 세우고, 두 번째로 기술을 서쪽으로 돌려서 고해진을 거쳐가지고 남만 침미달해를 정복해서 백제에게 하사했다는 침미달해가 있다. 이를 하나의 지명으로 본다면 중심은 침미에 있다. 침미달해라고 둘로 떼어서 봐도 되는데 하나의 지명으로 보면 핵심은 침미에 있다는 겁니다. 침미에 관한 제1후보지로 여겨지는 곳은 삼국사기 지리지 무주의 도무군 및 구군의 속현 중 하나인 동음현이다. 도무와 동음은 각각 군과 현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지역이지만 원래 도무라는 지역에서 분화된 것으로 그 지방 일대가 도무의 땅이었음을 나타내는 그것은 지금의 전라남도 서남단에 가까운 강진 지방이다. 이게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강진산 하에 침명연이 있다 그랬죠? 그게 해남이라 그랬죠? 강진군 산하에. 지금은 해남과 강진이 떨어져 있지만 과거에는 강진군 산하에 해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마스가 침미달해를 갖다가 강진이라고 주장했는데, 주장한 논리가 뭐냐면 침미달해 암만 찾아봐도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요거 발음을 갖다가 한번 침미달해를 음으로 한번 일본인들의 한자를 갖다가 자신들 방식으로 읽잖아요. 그 식으로 한번 읽어보자. 읽어보니까 도무달해라고 나와요. 도무 찾아보니까 삼국사기 지리지의 무주산하의 도무군, 이게 강진군이에요. 도무 같잖아. 그러니까 침미달해는 강진이야. 여러분,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라도 사람들은 4세기 후반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살았어야 되죠? 와다시와 니혼진, 외인데스 그러면 살아야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자편찬위원회에서 이 시에마스 야스카즈를 고대 한일 간 대외관계사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최초로 학문적 체계를 갖춘 이른바 남한경영론을 완성시켰다. 남한경영론이 뭐냐면요, 야마도회가 고대에 경상도만 점령하고 고기를 갖다가 임나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 야쿠자, 일본 야쿠자 아유카이 후사노신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1895년에 한 손에는 립본들 들고 한 손에는 소기통을 들고 경복궁 담 넘어 들어가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에 휘발유 끼얹고 불지른 낭인 야쿠자. 이 야쿠자가 역사 공부한답시고 일본 서기 조선지명교란 책을 써요. 일본 서기에 나오는 조선지명. 근데 그런 책을 쓰는데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이면 일본에서 찾아야지 왜 한국에서 찾냐 이거예요. 그 한국에서 찾아가지고 이 야쿠자가 우리의 위대한 조국 야마도회가 조선 먹었잖아. 근데 경상도만 먹은 게 아니었어. 내가 연구해 보니까 전라도, 전라남북도 다 먹고 충청도까지 먹었어. 그렇게 주장한 걸 이 시에마스 야스카즈가 일본 패전 후에 일본으로 쫓겨갔죠. 쫓겨가서 뭐가 되냐면 학습원 대학의 교수가 돼요. 일본의 학습원 대학이라는 데는 일본의 왕족들하고 귀족들 가리키는 구구파의 본산이죠. 또 거기에 교수로 가가지고 이때만 해도 일본 패전 이후에 일본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조금 반성해야 된다. 우리 역사학이 제국주의 침략 도구로 이용되지 않았냐라고 할 때 반성은 무슨 반성이야. 우리는 한국 다시 점령할 거야. 라는 식으로 쓴 책이 1949년에 임나흥망사인데요. 거기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야마도회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까지 다 점령했다.
그걸 갖다가 이른바 남한경영론 완성시켰으니 이게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여러분이 낸 세금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공조에 탁순에 집결해서 신라를 공격해가지고 임나칠국을 세우고 군사를 서쪽으로 돌려서 고해진에 이르러 남쪽을 한 개인 친미다래를 정벌하고 백제에게 하사했다. 이 친미다래를 갖다가 남만 오랑캐 야마도의 입장에서 남쪽 오랑캐 친미다래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대한민국 국고를 가지고 여러분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금 전남 해남이라고 비정하고 하는 일이 버젓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사는 다 망했어요, 이제. 그나마 나라 자체가 안 망한 건 뭡니까? 이 학자들은 역사 다 팔아먹었죠? 역사 팔아먹은 사람은 이미 강토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아직은 국채로 보존하고 있습니다만 역사 다 넘어갔는데 이 국채가 계속 보존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잘 차리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분국설을 제기한 북한학자 김석형이 뭐라 그래요? 이 북한학자들은 남한학자 별로 비판 안 해요. 왜냐하면 일본학자들의 하수인 노예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학자들, 여기에 일본 및 그 추종자인 남한학자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북한학자들이 김석형이나 조유성도 마찬가지고 조유성 박사의 책 보니까 남한학자에 대해 딱 한마디 써놨어요. 남한학자들이 공부는 안 하면서 공부 안 하면서 그냥 일본학자들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일본학자들의 비정은 억지를 면치 못한다. 당시에 야마토 군대가 경상 전라 두 도를 무인지경으로 돌아쳤다고 전제하고 그 일대 고지명에 비슷한 글자가 여러 글자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주어 맞춘 것에 불과하다. 조금 있으면 충청도까지 올라올 거예요. 충청도 올라오려고 하다가 충청도 사람들은 지금 백제에 대한 그 애정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식민사학자들이 눈치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고 여러분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먹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민사학자들이 전북 남원을 야마도의 식민지인 김운국이라고 둔갑시키려고 할 때 남원분들이 남원에 만인 의총이 있잖아요. 정유재란 때 일본과 싸우다가 그 세상 떠난 10,000명의 남원분들은 무덤이 있는 그런 충절의 고장답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상당한 부분 좌절시켰죠. 이제 전남 해남을 갖다가 야마도의 입장에 남만 오랑캐, 남쪽 오랑캐 친미다래로 지금 버젓이 바꾸려고 하는 작업을 누가 저지하고 저지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이런 인물들을 이렇게 지금 해남을 갖다가 야마도의 관점에 오랑캐인 친미다래를 바꿔놓는데 국고 들어간 이거 전부 다 처벌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 국채 보존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로 생각됩니다.